미국은 어쨌든 이란을 치려면 이란이 면적이 1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10만이니까 남한의 16배죠. 그리고 인구는 9천만.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만 남쪽 전체에서부터 중간에 테헤란 분지를 빼고는 거의 약 4,000m 이상의 고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북쪽에 카스피해, 위에 북쪽에, 카스피해 쪽에는 5,600m의 산까지 솟아져 있고, 그래서 이게 천혜에 MD 방공망 체계죠.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면 약 100만 이상의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습을 통해서 일부 내부를 확보하고 내부 소요를 일으켜서 심리 정권을 세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나리오였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해도 이번에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미국을 끌어들인 건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란은 16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 그리고 가운데 표시해 놓은 이스라엘은 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면적이 약 80분의 1이죠. 80분의 1이고 이스라엘 인구는 약 900만 그러니까 인구는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싸우려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뭐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탄을 주고받고 하더라도 한쪽은 흡수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고 이 엄청난 또 산악지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분산돼 있고 이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영미제국주의가 팔레스타인 땅에 급조해서 밀어넣은 신식민 정착민 국가죠. 갑자기 인구들이 밀고 들어와서 여기 이제 좁은 밀도의 IT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정보계통 이런 것들로 이제 먹고 사는데 여기에 지금 개전 이후에 작년 12일 정도 그렇지만 미국이 이란이 엄청난 화력을 단기간에 첨단 미사일로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5일 만에 폭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얘와 대학생의 싸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란은 이제 공군력이나 정보력, 미국을 등에 업은 어떤 무상 지원, 1년에 38억 달러씩 공짜로 받고, 무기 지원 받고, 이런 것들에 기대서 어, 예,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아무리 지금 군사 패권이 약화되고 지금 서산에 진언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베네수엘라에서 보는 것처럼 한 나라를 둘러싸고 제재하고 봉쇄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고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침공해서 괴롭히거나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은 있다. 그게 이란이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서 좀 크고 훨씬 강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란은 유라시아의 대륙 국가이고 미국은 멀리 항모를 띄우고 중동에 이렇게 산재한 미군 기지를 통해서 원정전, 원격전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제 어떤 군사 전문가나 미국 국방부 내 이렇게 관료들까지도 아직 방어 미사일도 작년 12일 전쟁 때처럼 그때 3분의 1 정도밖에 제고가 안 되고 그리고 어, 미국이 싣고 가서 대기하고 있는 배로 싣고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공격 무기들도 적다. 그리고 항공기나 공중급유 모든 역량들이 지금 이란을 공격할 역량은 안 된다라고 그리고 향후의 병참 계획도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란의 강력한 반격을 받게 됩니다. 보시죠.
재작년 4월하고 10월에 이스라엘이 미국, 이란을 깝죽거리고 공격을 했다가 호되게 당하죠. 그게 진정한 약속 1하고 2입니다. 재작년 4월, 10월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작년 6월에 또 12일 전쟁을 일으키죠. 이스라엘이. 그게 진정한 약속, 트루 프라미스들입니다. 작년이.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폭동 실패하죠. 18일, 19일. 일단 3,100명이 죽는데 실패한 뒤에 이번에 다시 2월 28일 날 침공을 하면서 어, 30분 만에 이란의 진정한 약속 4 재반격을 스스로 예, 불러오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이렇게 전략적인 오판인데 이스라엘이야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고 네타냐후도 계속 그 가자 지구에서 3년째 트랩에 걸려 있고 수렁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여러 실책과 그다음에 어, 정치적인 이런 이렇게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사법적인 심판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계속 뭔가 사고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침공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란의 군 최고 지도자까지 한 48명이 폭살, 학살이 됐고, 또, 이, 가자 지구에서 학살처럼, 시오니즘의 이 사악한 체제 주특기가, 약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민간인들. 이건 명백하게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도 그렇지만, 항상 그 약자들, 이, 교전 상태에서는 군인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늘 민간인들을 인질로 세우거나 아니면 민간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를 공격하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남부 소도시에 방능력이 별로 없는 그 소도시에 이란도 별로 관심이 없던 미나브라는 시에 그 170명 전교생밖에 없는 작은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을 합니다. 그 수업 중에 있던 학생들이 거의 다 죽어요. 165명이 죽고, 그 그 교직원들까지 해서 한 170몇 명이 지금 죽고, 이제, 어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꼭 세월호 상황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워낙 수업 중에 폭격 맞고 건물 잔해가 다 무너져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160 몇 명 어린이 중에 신원확인이 된 친구들은 99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참혹한 현장이죠. 사진에 보시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고 유엔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그리고 시오니즘은 그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가장 큰 그 민간 병원 간디 병원까지 폭격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군대.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학살된 초등학생들의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장례식 영상들이 쭉 올라오는데 차마 사진하고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그 폭살도 그렇지만 이런 게 야만적인 반인도적인 그리고 전쟁 범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거꾸로 국내 이란 내 어떤 반영구 세력들의 봉기를 유도하고 미국을 전쟁에 끌려들어와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렇게 결속 효과를 노렸을 텐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광범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오니즘의 야만적인 민낯이죠. 이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 그 아침 10시 침공 30분 만에 반격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 수위를 다 정해놓고 그 첫날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격을 하죠. 미사일과 이렇게 드론 등등을 통해서 엄청난 반격을 하는데 작년 그 12일 전쟁하고 달리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이란의 반격에서 큰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 공격이 하는 게 아니고
뭐, 텔아비브도 당연히 공격을 하지만, 중동 전역에 어, 산재에 있는 한 27개 미군 기지를 바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도 이 부분은 상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첫날 트럼프가 전황복을 봤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미군 사상자가 엄청나게 첫날에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라는 작심하고 이번 기회에 지역전으로 전환해서 완전히 이제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30분 첫날 첫 공격에서 하메네이하고 최고위 장성들이 학살된 거에 대한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란 국민들의 지지, 전 세계에 또 공감을 얻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란은 대략 뭐 알려져 있지만 한 20종류 가까운 첨단 최첨단 미사일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파타흐 1, 2나 또 세젤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전 세계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그 마하 뭐한 10에서 15 정도.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선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극빈국인 예멘 이 5개국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년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자랑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참고로 마하 0.8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을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드론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특수작전에서도 초기에 러시아에 엄청나게 제공할 정도로 미사일과 드론의 세계적인 초강국이죠. 작년 12일 전쟁에서 이란도 기습을 당하고 어쨌든 허를 찔렸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때 부족했던 어떤 방공망 그리고 전자 정보전 그리고 함정을 깨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지난 반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석유를 20억 달러씩 현물로 주고 중국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등등 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항법 체계, 인공위성 정보, 베이더 항법 그리고 해군의 정보함 이런 것들 다 지원받아서 자신들이 약했던 부분들을 반년 동안 엄청나게 보강을 한 거죠. 그게 지금 개전하자마자 미군 기지를 작년과 달리 아주 정밀하게 깨는 그런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군 기지를 쭉 깨면서 이 걸프만에 전부 평야지대 인공 섬이나 이런 관광지를 조성해서 두바이나 뭐 이런 데서 했다가 애들이 해안가가 다 깨지니까 미군 기지가 두바이 이런 데 이제 아파트나 강가 쪽으로 숨어 들어가요. 미군 장성들이나 장병들이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중동 전역에 5만 천 명의 미군 장병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일하는 지금 그런 정보들, 숨어 있는 아파트나 아파트 층이나 방 호실까지 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실제로 때리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군이 숨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진 미군 병사들이나 그다음에 해군기지, 공군기지의 비행기, 배들이 지금 전부 키프러스, 사이프러스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영국군 기지로 몰려드니까 이란이 거기도 한번 때려버렸죠. 때리고 영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영공 사용을 허가하게 하는 모든 이렇게 상대는 다 적으로 완주하겠다. 그리고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디프러스나 영국이나 전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보시는 것은 극소음속 미사일이죠. 파타흐 파타흐 1, 파타흐 2 그리고 세질 같은 마 14에서 15. 그 비행 궤적도 이렇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마 15 정도 되니까 이게 그 플라즈마 공기층을 형성하고 이렇게 돌진을 하니까 예, 특이한 비행 궤적이 나타나고 또 미사일이 이렇게 탄착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 기동이나 그다음에 또 미끼 탄두를
미끼탄두, 그리고 집속탄두, 그리고 다탄두를 마구 뿌리면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 요번에 미국의 침공에 대해 경고하면서, 전에 보여주지 않은 신무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무기들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영상이 이제 무수하게 나오는데 도저히 현대 MD 체계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 뭐 사드나 그다음 패트리어트, 에로우 2, 3 같은 아이언돔은 제일 밑에 제일 핫발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고고도 초고도 초고고도의 어떤 방공망도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 이란이 지금 5일 동안 미군 기지와 테라비브 수도를 거의 초토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지금 전황 보고하는 것들은 90% 이상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12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선빵은 누가 날렸을지라도 중간 이후에 패는 놈과 당하는 놈이 창과 방패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방 언론들 90% 가짜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중동에 이제 미군 기지들이 있죠. 약한 20개 정도 해서 실제 비밀 기지도 많습니다만 5만 1,400명의 미군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란이 이번에 작심을 하고 그, 그 이스라엘은 당연하고 미군 이 기지 전체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그 초제국, 일국 패권국의 해외 기지를 이렇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때리는 것은 인류 역사의 처음이죠. 그리고 전후 80년 미국의 패권 체제, 지금 81년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뭐 이런 해석을 도저히 할 수 없지만 5일 동안 보고 있는 이렇게 전쟁의 양상은 전쟁사에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맞붙었던 이후에 해전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우리 해석을 못할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란이 바로 첫날 공격부터 바로 어디를 때리냐면 제일 큰 영내 미군 기지가 카타르에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라고 미국의 공군사령부가 있고 중부사령부의 최고 전방사령부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동을 포함해서 어, 이 영내 레이더 그다음에 공군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때려버립니다. 대표적인 오른쪽에 레이더 기지. 레이더가 무슨 132인가 타입인데 이게 11억 달러짜리입니다. 5,000km를 볼 수 있어서 이게 원래 중동 영내만이 아니고 러시아에서부터 날라오는 ICBM까지도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역할이 영내 미군 기지나 미군 전력을 향해 날라오는 모든 형태의 미사일이나 위험을 조기 경보 5,000km 뜨는 순간에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조기 경보가 가능하고 대처가 빨라지죠. 요격 시스템도. 그 다음에 미국이 거꾸로 적들을 타격할 때도 정보를 정확하게 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11억 달러짜리인데 우리 돈으로 1조 한 6, 7천억 되겠죠. 지금 환율로. 근데 이란에 몇십억짜리의 미사일 드론에 전파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군의 해외 전력 손실에서 아마 엄청난 손실로 기록이 될 겁니다. 군사적인 충격이죠. 충격으로 기록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페르시아만 연안에 쿠웨이트부터 쭉 내려오면서 바레인의 오함대 사령부 그리고 요 카타르의 공군 사령부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제일 밑에 오만까지 이 모든 기지를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레이더를 먼저 때리고 이틀째, 3일째는 계속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레이더망이 파괴된 기지에 요격망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마음 놓고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괴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파괴된 그 군 손실 자산이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약 8천억 달러가 간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군 병사의 사망이 뭐 어제까지 뭐 6명이니 8명이니 그랬죠. 근데 오늘 새벽에 100, 뭐 70 몇 명대로 올랐다가 오늘 어제 일하는 560명 정도가 사상됐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다시 발표되는 650명 정도. 그러니까 그 미군 사상자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바레인에 있는 오함대 사령부가 이렇게 함선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 덩치가 크니까 빨리 대피를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한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발표를 못합니다. 이게 사상자가 한 10명, 20명 돼도 이렇게 반전 여론이 바로 올라오는데 이런 그 하와이 호놀룰루 그 진주만 그 기술 이후에 이런 정도의 해전에서 피해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가 지금 다 이렇게 거의 완파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병들은 도망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해양 패권에도 지금 앞으로 그 전쟁이 뭐 전쟁은 어차피 통합협정으로 끝나겠지만 언제 끝나든 관계없이 그 미국의 해전사 그리고 미국의 그 해양 패권, 군사 패권에서 이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우리는 그런 혁명적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음,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어제 F-15가 세대가 떨어졌죠. 그 특이한 게 이란이 첫날부터 그 미국의 레이더방을 깼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 전력은 그 미사일은 약간 거의 없고 그냥 토마호크나 네, 느린 거나 날리는 거고 그것도 약속한테 피곤하지만 근데 F-35나 F-18이나 뭐 이렇게 전투기로 가서 폭격을 하는 게 영공을 B2나 이런 거 가지고 스텔스 폭격기나 하는 게 근데 이란이 초기에 그 영내 미군 레이더를 먼저 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눈이 없어서 이란 영공에 진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 F-15가 쿠웨이트 영공에 떨어진 것도 이란에서 좀 떨어진 데죠.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폭탄을 던지려고 하다가 공대지 미사일이나 그 싸구려 중력 폭탄이나 던지려고 하다가 이제 깨진 거죠. 격추됐는데. 근데 이란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멀리서도 격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도 이렇게 눈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놈은 보고 있고 한 놈은 못 보는 거죠. 미사일이 똑같아도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 역량은 이란이 훨씬 낮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하루에 세 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미국은 창피하니까 그 아군이 쿠웨이트군이 그 5인 격출했다. 제낀 줄 알고 때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무리 그 낡은 미군기라도 그 당시엔 최첨단 기기고 그 레이더와 동맹군의 비행기는 동기화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식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미사일 적의 미사일과 적의 적기와 아군기가 막 섞여 날아다니더라도 이렇게 그 신호가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고 한데 그걸 아군이 5인 격출했다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미군이 참 치욕적인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공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란이 발표했어요. 추락 격추한 미군기는 7기다. 3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공중과 해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상투를 잡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드론은 그 3천만 불짜리 우리 돈으로 한 500억 되는 이런 드론, 엔큐브 드론 이런 것들 뭐 지금 9대인가 뭐 열 몇 대인가 지금 격출을 했고 이란이 공중전에서 우세를 잡고 있고 오른쪽은 그 바레인에 있는 사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가 없어지면 사드 뭐 발사대는 다 필요 없죠. 보지를 못하니까 경보도 안 되고 사드 레이더도 파괴됐고 이것 대당 뭐 1조 원씩 하는 그런 것들이죠.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전장에서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이런 그 초고가의 가성비만 이게 가성비 없는 군산 목합체 배만 씌워주는 그런 무기들이 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개발해서 팔아먹고 배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부터 이번에 중동까지 현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눈이 멀고 쉽게 파괴되고 그리고 발사해도
요격 비율은 별로 안 되고, 실제로 정상 여건에서 발사를 해도 요격 성공률이 별로 안 되고, 드러나고 있고, 왼쪽은 아마 사우디아 호텔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5만 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그 해안 저지대 미군 기지에서 그동안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가 감히 우리 천조국의 해외 기지를 공격할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나라가 망하는 보복 공격을 받을 텐데 그게 룰이 깨진 거예요. 이번에 이란이 때리면서 그것도 한 나라가 이 스물 몇 개 미군 기지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그 사막이나 평지 그 두바이나 뭐 도하, 그 아부다비 그런 데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기지는 파괴되고 비행기나 함선은 배는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성들이나 미군 병사들은 어딘가에 피해야죠. 그래서 그래도 저 체면이 있으니까 천조국인데 어디 호텔이나 안가 그리고 임시 이렇게 숙소들에 피해 들어가는데 어,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궤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 두바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그 CIA 그 중동 지국 그다음에 모사드의 지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그 미군 병사들이 숨어 들어간 데나 그런 모사드 CIA 지국까지 다 찾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의 친미 왕조들이 그동안 이제 이런 기지들을 다 내줬기 때문에 직설을 못하는 거죠. 그냥 아예 소리도 못하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전력이 그 중동 그 왕국들하고는 비교가 아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중동 국가들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하나는 바레인 같은 경우에 어제 몰로토프 칵테일이 등장했어요. 하메네이 암살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미 왕족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금은 황금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갑자기 석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페트로달러 연계해서 사우디하고 같이 하여튼 뭐 불을 그 천년만년 누리면서 그걸로 미국 그 채권하고 값비싼 무기를 사주면서 일부 이렇게 미국 관심을 사고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국민들한테는 빵구스러기 달러 던져주고 이걸로 생활해.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제조업도 없는데 그 해외에서 필리핀 가정부나 와서 정원사들하고 다 시켜서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주 이게 왕정의 잔혹한 독재체제 하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에서 인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면 이 미군들이 어떤 아파트나 숙소나 도망가다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핸드폰이 다 있고 한데. 일제 때 그 8.15 오면 일본 놈들이 서울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그저께 여기 그 F-15가 떨어져 조종사가 떨어졌는데 쿠웨이트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막 두드려 패요. 이게 그게 민심인 거죠. 어떤 침략 전쟁에 동원되고 했더라도 그런 체제들이 그래서 2001년도에 미국이 관제 그 색깔 혁명을 통해서 아랍의 반미 이렇게 비미 정권들을 전복시키는 그 색깔 혁명을 쭉 해왔죠. 그리고 결국은 시리아, 리비아까지 이렇게 함락을 붕괴시키고 했는데 그런 관제 색깔 혁명이 아니라 지금은 그 이란발로 제2의 진정한 그 밑으로부터의 어떤 반미 자주 그런 이렇게 그 친미 왕정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싹들 수도 있다. 이건 이번 상황에서 또 새로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인구 2억 5천만의 그 최대 회교국 중에 하나죠. 인도네시아와 함께. 근데 이번에 그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그저께 그 하메네이 암살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그 카라치 미국 영사관에 이렇게 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놈들이 저 옥상에서 저격수를 배치해서 10명을 죽입니다. 카라치 시위대를. 근데 시위대가 그걸 뚫고 방어하고 다 깨부수고 들어가서 옥상에 일하기를 내걸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중동 기지가 다 깨지고 어떤 경로로든 어 후퇴하거나 아니면 철수하는 경로를 밟을 텐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8천억 달러 손실 입은 걸 다 재건할 수도 없을 거고 현지 민심도 그럴 거고 각성나고 할 텐데 전쟁이 끝나면 아마 그 미국 이번에 무리하게 이란을 공격한 어떤 전략적인 오판들
국가에 대해서 미국 그 패권 쇠퇴의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지금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